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운을 고의적으로 이용하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행운이라는 건 택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5분컷 영상도 아니고 파일럿 영상도 아닌 저의 생각을 평소 영상들에 비해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재능 그리고 행운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먼저 재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세기 스페인 최고의 철학자이자 작가로 평가되는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재능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출중하게 타고난 자신만의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개발하여 나머지 능력을 보충하도록 하라. 자신의 강점을 파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제가 아주 예전 영상에서 구독자님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정말 그 누구라도 크고 작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어떤 종류의 재능일지라도 분명히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재능을 무조건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부서장일 때 특히 이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요. 팀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팀원 한 명 한 명을 저는 잘 알아야 했겠죠. 그 부서, 그 팀의 장이었으니까 그렇게 잘 알아야 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 분장, 업무 지시, 연말 인사평가까지 부서장으로서 해야 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모두 각각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좀 극단적으로 각 팀원들의 강점에 집중을 했어요. 직원들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부서 내 업무 분장 등을 신경 쓰긴 했지만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그건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지닌 강점에 집중을 하면 생각보다 엄청난 선순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이메일을 정말 센스 있게 잘 쓰는 직원이 있고 전화통화를 유독 살갑게 마치 업무 전화가 아니라 친한 지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잘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빨리 캐치하는 직원이 있어서 업무할 때는 물론이고 부서 내 분위기를 항상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직원도 있었어요. 심플하면서도 핵심이 잘 담긴 보고서를 유난히 잘 쓰는 직원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내는 걸 유독 잘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꼼꼼한 직원, 실행력이 빠른 직원, 유머 감각이 좋은 직원, 겸손한 직원, 사실 부서원 한 명 한 명 모두가 완전히 다른 강점들을 각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점을 칭찬해주며 더 부각시켜주면 그 직원은 그 전보다 그 강점을 훨씬 더 위력적으로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보통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한 강점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딱히 잘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전화통화 살갑게 잘하는 걸 딱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강점 맞습니다. 그냥 강점이 아니고 엄청난 강점이에요. 업무 전화를 그렇게 살갑게 잘한다는 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과도 전화통화만으로도 좋은 분위기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대화의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니까요. 제가 아까 직원 개개인이 지닌 강점을 칭찬해서 부각시켜주면 그 직원은 그 전에 비해 엄청나게 그 강점을 훨씬 더 잘 활용하면서 위력을 발휘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확히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걸 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겨우 이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지니고 있는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칭찬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 칭찬은 참 많이 하며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칭찬도 잘 안 하고 엄청 야박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허접해 보였던 여러분의 강점이 여러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말도 안 되는 위력을 보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파이어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시거나 알더라도 파이어족이 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시고 계획하실 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파이어를 하고 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는 게 나와 내 가족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향인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말 명확한 그 그림을 보고 난 후 파이어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작 파이어를 하고 난 뒤에 방황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 그런 케이스도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기 은퇴 혹은 조기 퇴직이잖아요. 회사를 안 나가고 출퇴근을 안 하면 처음 한두 달, 어쩌면 두세 달은 정말 좋을 겁니다.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명확하게 본인이 파이어 이후의 삶에 대한 목표나 계획이 없으시면 갑자기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파이어를 하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일 낮에 본인 빼고 다들 일하고 있으니까요. 나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메시지만 받게 되는 겁니다. 주말에도 쉽지 않죠. 주말엔 다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 못했던 일도 처리를 해야 하고 각자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 파이어를 하신 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다시 회사에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파이어족에 대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제가 파이어족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진중하고 깊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이후에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고 잘하는 건 무엇일지, 그러니까 저의 강점에 대해 생각해 본 거죠. 그런데 처음엔 저 역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강점을요. 회사 밖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나?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사업 수완이 좋다거나 발이 넓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엄청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이나 문학 쪽으로 재능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휴양지 해변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이나 마시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긴 싫었거든요. 처음엔 저 역시 나는 뭔가 막 특별한 강점이 딱 있는 사람은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산책을 하다가 저의 잠재의식이 띄운 불꽃 하나를 봤습니다. 저의 강점은 생각을 계속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너무 당연한 것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딱히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상상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익숙해져서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과 상상들이 바탕에 있어서 그런지 저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로 전달해주는 건 역시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저라는 사람은 이런 강점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파이어를 한 이후에 이렇게 하루하루 제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뽑아온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행운인데요. 영상 초반에 언급해드린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 행운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을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하라. 불운이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다. 이것만큼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잘 모르겠다면 운이 좋은 자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항상 오래 지나지 않아 이기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말에 극 공감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위에서 운이 참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와 어떤 형태로든 교류하게 되고 엮이게 되는 분들은 다들 운이 좋아졌습니다. 잘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분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 스스로도 나는 원래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역시 원래 운이 좋은 본인을 만나게 되어서 운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정리하면 각자 본인이 운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더 잘 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 긴 시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뭔가 제 에너지가 좀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건 제 스스로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진짜 신기하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대부분 나는 운이 없다, 원래 그렇게 타고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자신이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피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 운이 나빠질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 특유의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특유의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 나아가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아지고 그런 게 딱 느껴지는 거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제 에너지가 막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그런 느낌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400년 전에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전염성이 강하다, 이것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성의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강점이 바로 다름 아닌 재능입니다. 똑같은 유형의 재능이라도 여러분의 재능과 옆 사람의 재능은 달라요. 똑같은 달리기라도 100m와 1000m 달리기는 전혀 다른 육상 종목으로 구분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재능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운을 고의적으로 이용하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행운이라는 건 택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집 문 앞으로 배송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라도 하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갈 때 그 경로에서 행운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